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인기남 인기녀를 가르는 기준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몸짱녀, 몸짱남 한동안 이게 그랬었죠? 인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좀 따라가 보려고 운동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어느샌가 뇌가 섹시한 남녀가 또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돼서 뇌생남이란 말도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요. 아니 본인 입으로 뇌생남이라고 생각하시네. 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괜히 운동했어 힘들게. 아 그러세요? 그런데 뭐 몸짱남, 몸짱녀, 뇌생남 네, 이렇게 네, 네. 매력의 기준은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항상 공통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다면 미의 기준이 바뀌더라도 네. 본인이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다 보면 그 미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또 어떤 분들의 강연이 우리의 지식 수준을 높여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형우 대표님께서 네. 행복 경영 실천으로 되게 유명하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행복 경영이라는 거 참 잘 모르는 저한테는 네. 생소한 얘기인데 어떤 건가요? 행복을 경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게 경영하는 거예요? 둘 다겠죠? 아,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한가요? 예, 결국 행복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행복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사람의 행복을 돕고 또 세상의 행복의 총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도움을 한번 주는 경영을 하자 하는 취지의 경영을 행복 경영이라고 합니다. 네. 표현이 멋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행복 경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우리 이영우 대표께서 네, 경영하시는 마이다스 IT가 네, 네. 그 실증 사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면 네, 네. 직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한 고객들은 그 기업을 다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두 가지 이야기가. 네. 자,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경영을 직접 하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경영학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한데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영, 뇌과학으로 풀다. 뇌과학. 네, 저희는 경영이라 그래서 네, 예.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과학이 연결이 되네요. 사실 심리학 전공이죠. 네. 심리학이 뇌과학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뭐 이영후 대표님께서 뇌과학을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뇌과학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예,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아직 아마추어죠. 예, 예. 예. 이 저도 공학기술자로 이제 쭉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 2000년에 이제 마이다스 IT를 설립을 해서 네. 경영을 하면서 경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경영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책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의 핵심은 사람인데 전부 다 경영이 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네. 또 사람의 심리가 뇌신경에서 나오는 것이니 네. 또 신경학을 뇌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뇌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그러면 정말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뇌가 섹시한 대표적인 남자시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먼저 양 교수께서 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대가 변하면 경영도 바뀌어야 된다 네, 하는 네.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경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0세기의 조직 경영 어떤 모습입니까? 20세기의 조직 경영 모델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그러한 경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일사불란하게 관리되도록 위계 질서가 딱 정착돼 있는 그러한 조직 경영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경영 모델은 육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기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누가 빨리 푸느냐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면에서는 20세기의 경영 모델이 아주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지식 근로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영 사상가 피터 드러커도 앞으로 세계의 주도권은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향상시키는 국가와 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경영에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 역량을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경영 모델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부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일단 첫 번째 강연을 굉장히 짧고 굵게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경영이었고 그 이후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좀 강조하는 경영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강연이셨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경영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21세기의 경영의 네네.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키워드는 네. 사람이다. 그리고 21세기는 지식 기반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키워드다. 우리가 보통 경영 그러면은 네네. 시스템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람이 일단 기본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양혁승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가차없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분이나 남성분 먼저 해주시죠. 오늘은 보니까 질문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야의 또 얘기예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완도 전남 완도의 섬에서 올라온 완도에서 올라오셨어요? 예, 안성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도에서 이거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 이거 들어. 진짜요? 예, 예. 완도에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제 섬에서 배 타고 먼저 미리 와서 네. 또 운전하고 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이매진이 이 정도입니다. 저분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매진이 이런 프로예요. 예. 근데 뭐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예. 오늘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셔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제가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기존의 사업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가 네, 네. 이제 전혀 다른 분야로 제가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사람을 뽑는데 네. 아니면 팀을 만드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가? 제일 어렵네요. 사실 사람을 뽑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사람 보는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첫째는 아주 열정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거는 단기간에 갖춰지는 게 아니고 아주 긴 과정을 통해서 갖춰지는 자질인데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당장 지식보다는 얼마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가 하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팀워크를 얼마나 잘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또 들으시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영호 대표님께서는 그럼 어떤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고 바람직하게 견인할 수 있을까 네네네. 하는 그런
그 인생 행복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인생 합니다. 행복 경영. 얼핏 들으면 그렇습니다. 철학 강연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영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이종범 작가의 얘기처럼 좀 철학적이고 인생 목표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으로 사실은 기업을 하는 분이나 기업을 찾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죠. 네, 그 철학과 이 실효용 네. 사이를 연결하는 게 과학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철학적 담론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네. 우리 경제적인 실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과학적인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 경영을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강연을 열어볼까 합니다. 혹시 오신 분 중에서 나는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예, 우리는 전부 이 알코올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가 아닌 상태에서는 다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일까요? 이 대답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경영을 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경영이란 현재를 사용을 해서 미래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부 경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성공 인생을 추구를 하고 있고 또 가족의 행복한 어떤 경영, 그리고 우리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성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성과 경영에도 우리는 기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실은 이 경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도 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고 하는 행복을 기약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삶이란 현재 자신을 사용을 해서 보다 나은 미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경영을 하나요?